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어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입법 토론회, 청문회 방청을 했고요. 그리고 관련된 법령 입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방송은 어제 입법 공청회에서 제시됐던 입법안 아직 정식으로 발의되지는 않았고요. 곧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입법안을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이후에 이제 몇 번의 방송에 걸쳐서 이것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고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우리 헌법이 정한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인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또 학문의 자유, 이런 다른 기본권과의 어떠한 충돌,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제가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이 법안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서도 일면에서 관련된 기사를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미리 여러분들도 이 법안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그 내용을 한번 찬찬히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어제 일단 방청 소감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는데요. 자리가 부족을 해서 의자를 또 갖다 놓고 그 공간이 거의 빈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석을 했더라고요. 현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분들도 여럿 보이고요. 모습을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일단 참석을 해서 이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안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보여줬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분위기도 아주 뜨거웠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기본적인 당시 어제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이것과 관련해서요. 잠깐요. 이것이 바로 이제 어제 공청회 자료집인데요. 제목은 이제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 역사 왜곡 처벌법 등 추진 방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공청회 주체는 이형석 국회의원이고요. 이형석 국회의원은 5.18 민주화 운동,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내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입법에 있어서도 아마 주도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어제에 있어서 5.18 역사 왜곡
역사 왜곡 처벌법 관련자들 토론회에서 토론회 전에 제 기억으로는 이형석 국회의원이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5.18 역사 왜곡 처벌법에 더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 있죠. 전두환 전 대통령 사후에라도 그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그러한 특별법도 준비를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메모를 해놨는데요. 예, 그런 발언을 했다라는 점,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 자료집에서도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또 이제 인사말 이 자료집 인사말에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제 5.18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형석 의원의 인사말 중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5.18 40주년에 출범하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5.18 왜곡 폄훼를 단죄하고 광주 정신을 인류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들에 대한 정당한 징계, 역사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을 위한 입법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얘기가 그냥 허투루 한 것이 아닌 이유가 이 자료집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축사가 실렸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게 나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한 올해 더불어민주당은 5.18 왜곡 처벌법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5월 광주의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에 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이것을 이제 이것을 입법을 추진하기로 당론으로 정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이형석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이것은 이제 당론 법안이 되겠습니다. 의원 개인이 대표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당론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입법안이라,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이제 확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이거에 대한 어떤 경과라고 할까요? 그 배경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자료집에도 나와 있듯이 지난 제 20대 국회의원 회기에도 이러한 5.18 역사를 폄훼하거나 비방한다는 자를 형사 처벌하는 그런 내용의 법안이 발의가 되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총 6개의 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요. 이게 임기 만료로 해서 다 폐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21대 국회에서는 이미 21대 국회의원 회기 시작한 이후에도 몇몇 의원, 양영자 의원이라든가 몇몇 의원이 이 5.18 역사 왜곡 처벌법 그 내용을 가진 그런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아마도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그 이형석 의원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안이 아마 이제 곧 발의가 되면 그 안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그것을 가지고 법안 심의가 이루어지고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지금까지 제20대 국회에서도 그렇게 추진해 왔었다라는 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예, 뭐 다른 건 특별히 뭐 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 있는데 지금 이 이형석 의원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은 뭐 새로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지금 있는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보통 줄여서 약칭 5.18 민주화 운동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법에 이러한 5.18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뭐 폄훼하거나 이러한 점을 형사처벌하는 그런 조항 등을 추가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식 명칭은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그것이 이제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5.18 이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무엇인지 그거를 잠깐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더 나으실 것 같아서 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게 화면에 여러분 그 글자들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5.18 민주화 운동법 나오는 그 화면인데요. 자, 이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이것이 이제 5.18 민주화 운동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언제 제정이 되었느냐 하면 혹시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1995년 12월 21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이죠. 그래서 그때 김영삼 정부가 내세우는 그런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5.18 단죄, 5.18에 대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관련자 처벌이 되겠죠. 뭐 전두환 대통령도 그렇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1995년 당시 95년 12월 이때는 이 전두환 전 대통령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노태우 전 대통령도 그렇고요. 그에 또 무슨 당시 그런 계엄군 또는 광주 현장에서 계엄 업무를 수행하였던 그런 군인들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단죄의 하나인데, 중요한 것은 뭐 살인이라든가 그러한 특히 뭐 살인죄가 되겠죠. 살인 광주 시민들이 사망한 거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제 살인죄, 제명이 살인죄가 되겠는데, 그러한 살인죄로 처벌을 하려면 95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광주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은 1980년이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그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살인죄는 1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아예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서 이러한 뭐 살인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는 뭐 내란의죄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을 못하게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러한 공소시효의 완성을 막기 위해서 물론 다른 목적도 있지만 주된 목적은 바로 이제 그런 공소시효의 완성을 막기 위해서 그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라는 것을 입법화하기 위해서 이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의 내용을 보면 이제 목적이 나오고요. 이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 12.12 사태 또는 5.18 광주 사태가 되겠죠. 이런 파괴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12.12 사태 5.18 전후에서 발생한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1993년 2월 24일까지 그때로부터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이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공소시효는 1994년 2월 25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15년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신청에 관한 이제 특례도 했고, 그 다음에 특별 재심,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기념 사업, 그 다음에 뭐 상훈 박탈,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을 담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5.18 민주화 운동법이 이제 1995년 12월 달부터 제정이 돼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총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개정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죠. 자, 그래서 밖에 조금 시끄러운가요? 그래서 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바로 이제 5.18 역사 왜곡 처벌 법안의 내용은 무엇이냐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검토 중인 개정안 초안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아직 발의가 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곧 이제 발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 보면 제한 이유로 어떤 것이 되어 있느냐 하면, 즉 이런 5.18 사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비방한 자를 형사 처벌하는 그런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적어놨냐 하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 전파와 국론 분열이라는 더 큰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형법이라든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정보통신망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안의 그 목적을 보면, 이렇게 제한 이유를 보면, 이러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어떤 그들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허용을 하면, 그것은 즉 국론 분열과 또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 처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 법안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방송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그 견해를 제가 밝히겠는데요. 오늘은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를 명시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만약에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제8조에 5.18 민주화 운동 부인, 비방, 왜곡, 날조 및 허위 사실 유포 등의 금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5.18 민주화 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어떤 방법이냐? 1호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러니까 뭐 SNS에서 하는 걸 얘기합니다. 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 게시 또는 상영. 기타 공연이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이런 데에서 그렇게 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항은 뭐 면책 조항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 예외 조항을 두었는데요. 제1항의 행위가 예술 학문, 연구 학설, 시사 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 기타 유사한 목적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이겁니다. 다만 정부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여기에 어떤 발표, 조사 등을 통해 이미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어떤 입장 발표와 다른 경우에는 그것은 허위 사실 유포로 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경우에는 뭐 예술 학문, 연구 학설 이런 보도라 할지라도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한때 그 진만원 박사가 주장했던 그 북한군 500명인가 600명 그 침투설 그런 것이 일부 종평 방송에서도 방송되기도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주장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뭐 방송사도 관계자도 처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북한군 침투설과 관련해서는 뭐 정부나 이러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입장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한 걸 주장한 사람은 지금 대표적인 인사는 이제 지만원 박사인데요. 그분은 이제 이 법에 따르면 이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8 광주 사태와 관련해서 정말 허위 사실로 우리 광주 시민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 조항이 없다면 당연히 이러한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조항이 있고 또 실제 지금 뭐 지만원 박사라든가 또는 지금 심지어는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광주 시민 측에서
그 민형사 지금 소송을 다 제기하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지금 현행 어떤 처벌 조항이라든가 그런 그 제도를 통해서 그러한 그 우리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또 이러한 특별법, 뭐 물론 기존의 법령에 처벌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지만 아무튼 이러한 특별법을 과연 만들어야 할까? 특히 이것이 헌법에서 정한 보장하는 보호하는 다른 가치 기본권의 어떤 침해 그런 소지를 불러일으키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예, 다음 또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